네, 안녕하세요. 오늘 재료공학부 비전데이 행사 진행을 맡은 재료공학부 1호학번 정우진입니다. 오늘은 총 4분의 연사님께서 초청에 응해 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연사분과 이제 질문을 하고 싶어하는 재료공학부 학우 두 분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안녕하세요, 연사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승열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랜만에 되게 모교 방문이실 것 같은데 감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 지금 2004년부터 학부생으로 있다가 2008년에 졸업을 하고 바로 또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2014년에 졸업을 했는데요. 201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니까 근데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건물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학생들 분위기도 많이 달라 보이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고향에 온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고요. 아무쪼록 오늘 제가 그동안 느끼고 경험한 것들 저희 후배들께 잘 전달을 하고 그리고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먼저 공통 질문부터 진행할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재료공학부 학우들로부터 이제 모집을 받아서 저희가 출연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많은 친구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 대기업 입사, 뭐 연구원, 공무원, 뭐 전문직 등의 여러 진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연구원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언제쯤부터 그런 걸 결정하게 되셨는지 특히 궁금합니다. 네.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늦게 진로를 정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학부 4학년쯤에 지금의 진로를 정하게 됐는데요. 어, 개인적인 그 사연들을 떠올려 보면은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선 1학년 때는 좀 대학생이 됐다는 기쁨에 좀 많이 놀러 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전공 수업비를 좀 멀리 하게 됐고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2학년 때부터 마음을 잡고 좀 전공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학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료공학이라는 전공이 나한테 좀 잘 맞지 않구나. 그래서 또 방황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3학년 때는 한번 좀 전공이 지금 맞지 않으니까 다른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뭐 그때 이제 휴학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변리사를 준비하기도 했는데 근데 그것도 실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영부영 이제 4학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군대도 가지 않은 상태였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좀 제 인생에 좀 반전이 찾아왔는데 좀 재료 종합 실험이라는 과목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듣게 돼가지고 실제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실제 연구를 배우고 경험하는 그런 과목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실제 저희가 텍스트북에서 배우던 것들을 이제 좀 실제 연구를 해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라는 생각을 듣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제 저희 그 과 과목들이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잖아요. 되게 좀 약간 전공에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지레 겁을 먹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저 같은 분들이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한번 그 경험을 한번 그러니까 실험실이나 뭐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워낙 재료공학부 훌륭한 교수님들 많이 계시고 그리고 뭐 실험 과목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기회가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셔서 한번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이제 전공 시험을 하나 쳤는데 네. 공부하는 건 재밌는데 이제 시험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번 학기에 저도 재료종합 실험 이제 황철성 교수님 랩에서 하고 있어서 저도 네. 이제 이번에 만약에 좋은 경험하고 또 좋은 생각, 저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연구원을 이제 결정을 하시고 되셨잖아요. 이제 되셨는데 그러면 과거 회상을 했을 때 학부생 때 어떤 뭔가 노력을 했으면 더 좋았을까? 어떤 역량을 키웠으면 좋았을까?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가 된다면 뭐
이제 말 실력이 좋아야 되니까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연구원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수업 성적을 막 삐뿔 받으면은 아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안 돼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업 성적을 항상 A뿔을 받아야 연구원이 돼서 나중에 도움이 된다 이런 뭔가 그런 학부생 때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걸 후배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연구원이니까 그리고 워낙 이제 연구 분야가 다양하고 하는 일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어,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물론 이제 뭐 기계적 고동이나 뭐 전기적 전자기적 성질 같은 그런 전공 과목들을 잘 수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새 이제 트렌드가 많이 이제 또 이런 시뮬레이션 제가 연구 분야가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재료를 해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 해석이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그런 그 코딩 능력 같은 거를 좀 틈틈이 배워 놓으면은 나중에 저희가 직접 이제 계산 연구나 이런 그 시뮬레이션 연구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뭐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능력을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키워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사실 저도 꽤 고학번임에도 불구하고 또 생소한 영역인 것 같아서 단순히 우리가 재료를 말하면 뭔가 진짜 실험하고 눈에 보이는 거를 직접 할 것 같은데 요즘 컴퓨터가 뭐 많이 발전해서 AI라고는 하지만 약간 AI랑 이제 재료랑 약간 접합되고 약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주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이제 끝도 한도 없어서 그냥 정말 간단히 제 연구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는 우선은 탄소 나노 재료와 그리고 이들에 기반한 복합 소재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그 복합 재료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데 이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실험으로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으로 선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이런 디자인적 요소들을 고려해서 결국은 이제 요새는 AI 학습과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계 학습과 연관돼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시뮬레이션을 설계한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디자인적 요소들을 고려해서 결국 AI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물성에 가지는 그런 소재를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또 질문을 꼭 하고 싶어서 여기 꼭 참석하고 싶은 하고 두 분이 계셨는데요. 이제 한번 다음으로 한번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1공학부 21학번 이동훈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연구원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연구원 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 상상 한번 해볼 때 또는 연구 주제가 생각나지 않거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요. 혹시 연구 주제가 계속해서 떠오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실적이 나오지 않아 심리적 압박과 회사나 윗선의 직접적인 압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꿈이 연구원임에도 제 꿈이 연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들로 인해서 꿈에 대한 불확실성과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혹시 연구자분께서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연구원은 새로운 것을 연구하는 게 맞죠. 근데 달리 말하면 연구원 스스로가 궁금하고 관심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하고 싶은 분야 이런 것들이 생기려면 그만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이런 연구원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열려 있어요. 특히 이제 국내외 이런 특히 재료 같은 경우는 학회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회들에 참석을 하다 보면은 최신 연구 트렌드도 쉽게 알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저명한 세계적인 학자들의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특히 요새는 유튜브도 되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나름대로 쉽게 설명하고 풀이한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있고 인터넷 강의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보면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특히 이제 뭐 학회 같은 데서 가다 보면은 이런 분야 재밌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연구라는 그 특성 자체가 이제 좀 정형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확실성이라는 걸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데서 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보니까 연구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장점 메리트가 그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시작점과 끝점을 저희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연구는 내가 해보고 싶다. 근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좋게 나오면 뭐 좋은 대로 좋은 저널에 그 결과를 발표하면 되는 거고 안 좋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게 저는 로직 싸움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스스로 논리를 피고 저는 뭐 비록 결과가 제가 만족한 만큼 안 나왔지만 이러한 이유에서 이 논문은 의미가 있다. 저희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과 끝을 저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정말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실적 압박 이런 거는 아무래도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또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료공학부 21학번 박시진입니다. 혹시 정부 출연연구원을 줄여서 정출연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출연은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가기에 좋은 직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키스트는 더더욱 좋게 평가받는 직장인데 이렇게 키스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능력이 요구되는지 저를 포함한 이 강연을 듣고 있는 학부생들은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키스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는 정출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요구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부 출연 기간이 지금 키스트를 포함해서 과기부 산하에만 25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워낙 이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회사를 취직하기 위해서 뭐 스펙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정해진 스펙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막연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결국은 저희 키스트 내에서도 다양한 소연구본부가 있고요. 또 그 소연구본부 내에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다른 연구들을 하는 센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정해진 시기에 요구하는 그런 인재상이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그런 자기가 그러니까 그 연구 분야를 꾸준히 진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으면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사실 좀 제가 대답하고도 좀 약간 되게 막연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그 채용하는 분야랑 자기 연구 분야가 얼마나 일치하는 정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저같이 이제 정치론을 선택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교수직이랑 정치론 사이에 많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원도 아마 비슷하게 할 거예요. 교수직도 지원하고 정치론 동시에 지원을 하고. 근데 교수직이랑 비교를 하면은 교수직의 경우에는 주로 최근 실적을 많이 봐요. 최근 연구 실적. 그래서 최근 이분이 얼마나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했는가. 근데 정치론의 경우에는 좀 그 사람 전체 그 연구 히스토리를 보거든요. 전체 이력. 그래서 뭐 언제 연구를 시작을 해서 뭘로 연구를 시작을 했고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이력을 보기 때문에 우선 인내심을 갖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결국 자기 그 연구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듣고 또 궁금한 게 떠올랐는데 이제 교수직과 그 교수직과 이제 정출연 중에 이제 같이 지원을 하고 이제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기로는 뭔가 교수직이 이제 사실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교수직과 정출연의 장단점 이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똑같은 연구원인데 대기업에서 있는 연구원과 정부 출연 연구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정말 영리적인 것만 해서 하고 뭐 정출연에서는 뭐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면에서 뭐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좀 더 구체적인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 요약을 하면은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하나는 이제 교수직과 그리고 정출연 연구원의 차이 그리고 두 번째는 정출연 연구원과
그리고 사기업의 연구원의 차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냥 묶어서 그냥 일단 대답을 해드리면 우선은 사기업의 연구원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주변에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그 연구의 자유도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영리를 추구하건 비영리를 추구하건 예를 들어서 뭐 그 삼성 같은 경우도 되게 그 기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회사라고 영리적인 것만 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연구적인 자유도는 측면에서 회사에서 이제 원하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기업에 있는 아니면 뭐 사기업에 있는 연구원들은. 근데 정치련의 경우는 그거보다 상당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연구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근데 정치련과 그리고 교수직의 또 다른 이제 또 차이를 구분을 하면은 정치련의 경우에는 결국 어디 한 센터에 소속이 돼서 모두가 수행해야 되는 공통 과제가 하나가 꼭 주어져요. 그래서 모든 연구원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무조건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서 무조건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대신 이제 그거 외에 나머지 연구는 저희들이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교수직과 그리고 연구원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교육에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직접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낀다면은 아무래도 교직에서 나올 수 있고, 근데 반대로 그런 거를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나는 가르쳐서 혹시 이 학생이 내가 잘못 가르쳐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그냥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또 정치련 연구원이 훨씬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좀 그 학생이라는 어떤 그 요소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일단 가장 그 교수직과 정치련의 큰 차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은 뭐 정치련 연구원이나 아니면은 교수님들이 이제 연구 책임자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연구 책임자가 직접 모든 연구를 수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연구원으로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학생 연구원으로, 그래서 직접적인 연구 업무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학생들이 좀 많이 창의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창의적인 훌륭한 학생들과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교수직이고, 그리고 정치련의 경우에는 학생 연구원들이 뭐 있긴 있지만 근데 많이 교수직에 비해서 많이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인턴이나 아니면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고용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인원도 제한이 돼 있어요. 많이 고용을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그 연구원의 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교수직이 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또 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정말 사소한 질문인데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연구자분들이 같이 수행해야 하는 연구 주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주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실은 그거는 이제 저도 아직 지금 연차가 얼마 되지 않은 거의 뭐 막내 연구원에 가까운 수준이라서 그 공통 주제가 이제 연구 주제가 정해지는 그 과정 자체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근데 결국은 각 연구소마다 그 연구소에 정말 거시적인 어떤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을 수행하다 보면은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세세한 주제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좀 그런 주제들을 메인 토픽으로 정해서 다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방금 이제 이전에 답변해 주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교수의 장점이 있고 뭐 연구직의 이제 연구 교수는 이제 뭐 학생을 가르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이제 또 연구를 함에 있어서 많은 인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연구직은 이제 자신의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데서 장점이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이제 저희 멘토님께서는 나중에 교수직 제의가 오신다면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실질적인 마음이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은 여기 입사한 지 저는 한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좀 현재 일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학부 때 과외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과외를 많이 했었는데 뭐 가르치는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뭐 수학 과목을 많이 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뭐 성적이 오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나중에 뭐 제의가 올지 안 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뭐 교수직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혹시 이어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아까 여러 연구원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공통 연구 주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여러 연구원들끼리 연구를 하다 보면은 살짝 사람 간의 마찰 같은 것도 생길 것 같고 연구 분야 외적으로 문제가 몇 가지 생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사람 간의 마찰 혹은 이제 의견 충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원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거의 그런 웬만한 마찰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우선은 어떤 이제 결국은 다들 이제 아무래도 정출연의 경우에는 모든 연구원들이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학문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자부심도 남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뭐 마찰이라고 표현은 마찰이고 저희는 근데 그것이 또 한번 그런 서로 어쨌든 그런 그 마찰이라는 것들이 그 학문적인 거에서 오는 마찰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것을 나름대로 박사 학위라는 박사 학위 과정을 거치면서 박사를 받은 것 자체도 사실은 이런 수많은 디베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그런 학문적인 논쟁에 놓여 있었던 실은 이제 저희가 박사 학위 받을 때도 이런 디펜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학위를 이제 받는 과정 중에 디펜스라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떠한 그런 논쟁이나 이런 어떤 그런 학문적인 어떤 이견이 있을 때 그런 거 자기가 이제 말 그대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박사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학문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비판과 논쟁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웬만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아까 연구하시는 분야가 탄소 소재를 설계하는 그런 분야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런 분야를 가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또는 컴퓨터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능력을 어떻게 쌓으셨는지 막 학부에서 배우셨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공부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그 학부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저 때랑 많이 변했겠죠. 제가 거의 10년도 더 넘게 전에 있었으니까. 근데 저희 때는 수치 해석 과목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아, 지금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 그런 과목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교양 과목 중에 아마 C 언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지금도 있나요? 제가 너무 지금 이제 저희 때랑 달라서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된 교양 과목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유튜브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에서 직접 코딩을 하는 걸 시연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주로 그냥 책을 사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예제가 많은 그런 책들을 사가지고 직접 해봐야지 또 이런 체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요 며칠 뉴스를 보면서 최근에 이제 노벨상이 발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과학 분야 관련해서 이제 노벨상이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비록 키스트 연구원으로는 가신 지 아직 얼마 안 되셨지만 대학원부터 해서 이제 연구를 하신 지는 10년이 넘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노벨상을 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거를 저도 참 알고 싶고 궁금한데 예, 지금 잘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노벨상 역대 수상자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에 제일 많이 있고 뭐 일본에서도 관광이 나오고 아무래도 근데 다들 저희 그 우리나라보다 다들 더 어떻게 보면 연구의 역사가 더 깊은 나라들이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에서 좀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글쎄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일단 저는 뭐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저희 재료공학부에도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 많이 계시고 하는데 조심스레 아마 한 적어도 한 3, 40년 아니면 50년 후에 그런 노벨상에 근접하신 과학자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얼른 저희도 노벨상을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게 또 저희 학교 저희 재료공학부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질문한 질문과 즉석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멘토님께서 저희 재료공학부 후배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은 저는 이제 연구원이라는 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학부 때 좀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전공 과목도 어렵고 쉽지 않고 학점도 잘 안 나왔었고 초반에 잘 안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방황을 하고 질에 이제 겁을 많이 먹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연구라는 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은 아마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일찍 이런 그 연구실에서 경험을 했으면은 더 이제 이런 길에 쉽게 더 접하게 되고 더 쉽게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부생들 중에 혹시 뭐 저와 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공학부에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뭐 인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종합실험과 같은 과목을 수강하면서 직접 한번 그냥 텍스트북 머리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연구에 참여도 해보고 경험을 해서 정말 이제 이런 연구라는 것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모든 건 이제 경험을 해봐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바로 연구실 인턴을 알아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희 학우분들의 질문과 이제 연사분의 이제 좋은 답변을 통해서 저희 재료공학부 학우님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재료공학부에서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전승열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꿈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오신 선배님, 좋은 말씀 덕분에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후배들에게 큰 도전과 자신감을 심어주셨습니다. 2021년 비전데이를 기념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1년 10월 7일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후배 일동